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에 보건복지부의 또 다른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인상폭으로 올라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 뉴스는 저희가 단신 뉴스로 전할 때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도 좀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매년 8월 1일 전에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기준 중위소득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지의 기본적인 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판례를 준비했는데요. 내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를 100명으로 보게 되면 50번째 있는 분들의 소득이 됩니다. 예. 이걸 기준 중위소득을 하는데요. 지난해가 4인 가족으로 573만 원인데 610만 원으로 6.42%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 소득은 74개 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610만 원 곱하기 32%를 하게 되면 4인 가족의 610만 원이라는 말씀은 혹시 전 가족이 버는 돈입니까? 아니면 1인당입니까? 한 사람 4인 가족입니다. 4인 가족의 총 금액. 그렇습니다. 1인은 이게 좀 적습니다. 1인 수선은 되고 있는데요. 이해했습니다. 요 금액에다가 32%를 곱하게 되면 생계비가 되는 거고요. 40%가 되게 되면 의료급여가 되고 의료비 치료가 되고요. 48%는 주거급여가 되고 또 아이돌 봄 서비스라고 여가비 있는 거 있잖아요. 아이를 집에 와서 봐주는 거. 이거는 소득이 요거 곱하기 150번들을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금년도가 183만 원이었어요. 이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573 곱하기 32 하면 요 돈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랐기 때문에 195만 원이 돼가지고 12만 원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이 좀 더 높아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딸리 말하면 195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미니멈으로 준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예를 들면 95만 원을 벌게 되면 100만 원을 얹어주는 그런 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충급여거든요. 그래서 6.42%가 인상이 된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은 요즘은 1인 가구가 40%가 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 그렇습니다. 어르신도 많고 청년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7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7.34%가 인상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 기준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74개 사업에 대한 복지급여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복지 혜택을 받는 그 계층도 넓어지고 더 많이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두텁게 보고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근데 복지 혜택이라는 게 보통 이 소득 기준은 분명히 나는 높은데 이 소득은 좀 많아요. 근데 뭐 자동차, 큰 차, 뭐 화물차 같은 거 사는데 이게 결국 나가는 뭐 다달이 나가는 차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 다 제외하고는 실질 소득이 낮은데도 여전히 혜택 못 받는 분도 있고 또 부양가족은 분명히 있는데 나랑 따로 사니까 거기서 부양가족 자녀가 소득이 많은데 나는 따로 사니까 부양 못 받으면서 이 돈도 못 받는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확대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오늘 자동차 보험을 갱신을 했습니다. 지금 소나타 하이브리드 11년이 됐는데 600만 원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자기 소득을 판단할 때는 소득하고 재산하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옛날에 좋은 기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소나타 같은 경우는 100% 가산이 됐습니다. 100%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이미 600만 원이 카운팅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을 보게 되면 4인 가족 하더라도 이 금액을 넘어버리게 되잖아요. 190만 원 넘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소나타 같은 경우가 4.17%밖에 카운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64, 그러니까 한 24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내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넓어졌다.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게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같은 경우가 소득이 지금은 예를 들면 한 얼마죠? 9천만 원쯤 되게 되는데 이것이 더 늘어나서 1억 3천까지 늘어나게 돼 있고 또 재산 같은 경우도 지금 9억인데 이거 12억으로 늘어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년 같은 경우는 7만 한 얼마죠? 7만 1,000명 정도가 새롭게 편입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약자 복지입니다. 많은 분들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같은 분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더 잘 보살피겠다. 더 두텁게 보살피겠다는 것이 약자 복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다 오늘 말씀드렸던 보호수산제, 수산통보제, 중위소득의 그런 것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자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복지분 제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